그런 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왜 이름을 바꿨냐면 과거에 보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부분 속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당 체제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보면 2007년도 대통령 선거, 2008년도 총선,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이 5번 선거 중에서 4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일단 승리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특정 후보가 미흡해서 된 거다 이러고 무슨 뭐 더 나아가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이러한 논쟁이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진보가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진보 참여력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0년대 초반 때는 제가 보수 참여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보수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보수가 그동안 못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 회개를 해야 네. 된다. 우리 보수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인권이고 자유라면 대한민국 인권과 자유가 가장 유린됐었던 유신시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보수가. 네. 그때 보수는 뭐를 했느냐. 마찬가지죠. 이 진보가 선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치루어진 각종 선거에서 지금 재보궐선거 다 패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다고 한다면 진보는 왜 자기네들 패배했는가?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당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이 넘으면 아무리 지금 야당이 추구하는 대강경 기조가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참여와 반성을 하고 그리고 개혁을 가져가야 되는데 참여와 반성은 없고 비판과 더 나아가서 지지를 오고 한다면 그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이번 진보 쪽에서 진보라는 표현이 나는 그 학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좌파 쪽에서 네. 좌파 쪽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네. 그러니까 6.4 선거에서 이기려면 좌파에서 지금 말한 대로 참여, 네. 회개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면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우파 좌파로 얘기하는 게 명쾌하겠네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진보라는 네. 단어는 사실 전 세계 어디 정치학과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니까 잘.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혼돈이 왔었어요, 실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역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남북한이 이 분단된 구조 속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하고 네. 선생님께서는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라고 생각하면은 헷갈리죠. 좌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는 좋은 말, 네. 그리고 좌파는 나쁜 말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좌파 내에서도 수구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좌파 내에서도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좌파는 결국은 국민의 품으로 다갈 수 있는 변화 개혁을 가져가지만 네. 이 수구적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보수적 좌파라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우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보적 우파는 네. 좋은 거고 네. 수구적 보수는 네. 우파는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좌파가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파는 꼼짝없이 그냥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이거를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좌파 우파로 얘기해야지 명쾌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네. 개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유평등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미국의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은 뭐 자기는 중도 좌파단 말을 표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레프트란 말이 그렇게 왜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네. 한때는 좌파 정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럽 네. 같은 데서는 그럼요. 이젠 더 이상 이 좌파라는 말을 쓸 때 색깔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그런 갖고 걸 있는 넣으면 놈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쪽 다 좌파 정부 좌파 정권 많았지 많죠. 뭐 쿠바도 네. 있고 뭐 좌파 정부가 나쁘다 옳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좌파에서도 진보적 좌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파에서도 진보적 우파는 굉장히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진보를 우파는 보수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눠버려가지고 이 진보를 좌파가 선점해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정리가 네. 오늘 이상하게 방향이 갔는데 근데 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연관시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이번 선거가 과연 보수 우위,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우파 우위 정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미국도 한 200년 역사 속에 정당 체제 역사 속에서 한 6번 정도의 정당 체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무리 안철수 신당이 나오고 더 나가서 개혁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파 보수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에서 승리하면 좋든 싫든 당분간은 대한민국은
보수가 중심이 돼서 우익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정당 체제로 재편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 일본 자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권을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엉망으로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스칼라피노 교수라는 분이 쓴 말인데 1.5 정당 체제란 말을 썼어요. 양당 체제도 아니고 집권당이 1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합쳐봤자 0.5밖에 안 된다. 네, 그랬죠. 그랬었죠. 1.5 정당 체제. 네. 지금도 만약에 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당분간 1.5 정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논조를 날마다 뭐 선거 얘기하면은 네. 누가 앞서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얘기는 대한민국 정당 체제의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네. 6.4 지방선거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